네, 이번 시간에 그 EM 플러스 재무제표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EM 플러스 좀 빠지죠.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도 남겨드렸지만 요 종목은 좀 하락, 단기 고점 모양새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좀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제가 영상 남겨드린 거. 네, 이거죠. 어, 여기서 되게 오래됐죠. 시일 전에도 좀 얘기했나 보다. 네, 요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EM 플러스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건데. 네, 여하튼 간에 아니라 달까, 제가 우려했던 만큼, 네, EM 플러스가 하락하고 있죠. 근데 EM 플러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금양도 마찬가지야. 금양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죠? 네,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라 달까 다 하락하죠. 근데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그 2차 전지 원자재 관련된 그 테마성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우선은 이제 니켈은 네, EM 플러스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은 금양이라는 회사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는 그 EM 플러스를 살짝 재료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재료 관점에서 살짝만 봤는데 우선 살짝 봤어요. 그러니까 EM 플러스가 니켈 광산 인수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EM 플러스가 니켈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그죠? 금양은 리튬이고 연결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쪽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관련된 두 종목이 상승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요, 그게 그게 좀 약간 그래요.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저는 원자재 회사가 제가 주식 분석하면서 원자재 회사 있잖아요. 원자재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를 그렇게 못 본 것 같아요. 원자재 쪽 회사 뭐 예를 들어서 구리 회사라든지 뭐 석유 회사라든지 이쪽은 성장주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쪽이 성장주 회사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원자재죠. 원자재가 성장하는 경우는 못 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성장의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여러분들 그 원자재 회사가 성장 회사는 아니잖아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가치주?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원자재에서는 말 그대로 원자재 회사지 성장주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전기전자 쪽이 성장 회사인데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물음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EM 플러스도 올라갔죠. EM 플러스가 2차전지 사업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니켈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2차전지 또 배터리 관련된 각형 배터리 관련된 것도 있고 뭐 2차전지 관련된 기술력에 대해서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 회사도 좀 봤어요. 이 회사도 재무를 좀 살펴봤는데 뭐 다 아시겠죠? 이 회사 뭐 재무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 EM 플러스를 들고 계신 주주님들은 최소한 재무는 아시겠죠? 재무 안 좋은 거 아시죠? 말 안 해도 EM 플러스 회사 재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M 플러스가 쭉 날라갔죠. 그러면은 좀 약간 이렇게 해야지. 이 올라간 게 그렇게 정상적일까? 정상적일까요, 과연? 이때부터 올라간 거죠. 6월 23일부터 주가가 최근에까지 올라간 거.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이게 지금 여기서 7,68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5,000원까지 떨어지죠.
아니 원자재 회사가 성장주도 아닌데 원자재는 말 그대로 원자재인데 그리고 그 원자재를 A 곳에서 못 사면은 다른 곳에서도 수급이 가능한데 뭔가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요? 원자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살려고 할 때 A라는 회사에서만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A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원자재를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니켈이면 니켈을 광산에서 이렇게 뽑아낼 거 아니야. 추출할 거 아니야. 그러면 광산이 있는 그 원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다 거의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자재가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니켈 광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리튬 광산 체결한 계약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상승이 해야 될 뭐가 이유가 있을까요? 원자재 자체가 성장주 회사가 아닌데. 예, 그냥 그쵸.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그래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EM 플러스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단기 고점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빠졌잖아요. 쭉 빠지잖아요. 빠질 때도 어떻게 빠져요? 과감하게 빠져요. 그쵸? 그냥 내려 꽂네요. 재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우선 재무부터 볼게요. 뭐 여기 EM 플러스 주주님들은 EM 플러스 재무는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또 주주님 아니신 분들도 시청하시는 거니까 꼭 아시는 분들만 아신다고 하지 마시고 EM 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은 그래도 여기 연간으로 우선 볼게요. 연간을 보시게 되면 매출은 증가는 했어요. 근데 증가했다기보다는 증가했죠. 예. 근데 좀 이상하죠. 증가한 모양새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447억, 398억, 404억, 274억 하다가 뚝 떨어져. 그러다 갑자기 554억이 돼. 그러면 이건 기저효과의 의미가 있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부터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부터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다가 빠졌다고 올라오죠. 그럼 기저효과의 관점 봐야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5년 전에 447억이었고 398억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잖아. 빠진 다음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봐보세요. 그나마 이 회사가 거래소 회사이기 때문에 코스피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코스닥 회사였으면 얄짤 없겠죠. 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죠. 영업이익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네요. 예. 뭐 마이너스 퍼센티지를 얘기해 볼까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0.3%. 그나마 최근엔 좀 줄어들긴 했네. 마이너스 3.4%로 줄어들긴 했다. 하여튼간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는 아니잖아. 순이익도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84.9%, 마이너스 51.5%. 순이익도 마이너스 35.2%. 그냥 마이너스예요. 예.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는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분기로 보게 되면 다 마이너스네 뭐. 매출액이 요때 한번 올라갔었네. 188억, 276억 됐다가 64억, 43억, 5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보시되면 여기까지만 플러스 했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66억, 마이너스 39억, 마이너스 39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39억, 마이너스 41억, 마이너스 50억. 그냥 분기도 그냥 3분기 연속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9월달 이거 9월달이거든요. 아니 3분기. 3분기니까 9월달이겠죠. 여기 2분기 있고 여기 1분기고 여기 작년인 거고 작년 4분기고
작년 3분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마이너스잖아. 네, 영업이익도 다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영업이익 분기로 봤을 때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94%. 자산이 얼마지? 자산이 1191억 정도 되죠. 1351억 원. 부채가 498억 원. 자본이 853억 원. 그래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과 자본, 그래도 그나마 이건 괜찮긴 하다. 그나마 자본 비율이 63%네요. 물론 예전에는 75%였는데 자본 비율이 약간 줄어들긴 했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부채 비율이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서 25%였다가 지금은 부채 비율이 37%. 그래도 뭐 요거는 네,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괜찮. 근데 요거는 괜찮은데 워낙 돈을 못 벌고 있어가지고 돈을 못 벌니까 당연히 ROE도 네, 마이너스겠죠. 뭐 EPS는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이쪽 EPS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돈을 못 버는 거니까. 그나마 자산은 있으니까 자산의 관점, BPS 아니 그러니까 자본의 관점으로 본다면 뭐 별거 없어요. 뭐 저평가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한 3,720원 정도가 평균 자본 관점으로 봤을 때 3,720원 정도가 평균 주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5,000원이잖아요, 5,000원. 그러면 3,000원대면은 더 빠져야 되겠죠. 물론 꼭 저렇게 빠지는 건 아닌데, 자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아니, BPS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다 안 좋겠죠. 지금 뭐 수익 자체가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뭐 매출 채권도 요 노란색인데 매출 채권도 다 떨어지잖아요. 하방이죠. 매출 채권이 330억 원이다. 231억 원, 176억 원, 69억 원. 매출 채권도 빠지고 매출 채권 빠지니까 당연히 매출도 빠지겠죠. 매출액도 빠지겠죠. 네. 여하튼간에 뭐 그나마 이거는 괜찮을 수 있겠다. 유동자산에서 주영업자산이 그나마 높은 거는 괜찮을 수 있긴 하겠다. 뭐 비유동자산에서도 유형자산이 그래도 있다는 거. 이거는 그나마 야 근데 이 회사는 이쪽이 높아지네. 처음에는 네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자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1분 여기 5개 분기가 있잖아요. 5분 지나면서 오히려 지금은 투자자산 쪽이 높아지네요. 어디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자산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니켈 강산을 인수하면서 거기다 투자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투자자산이 증가하면서 유형자산이 줄어들죠.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약간 사업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리고 자본 관점에서 자본금 비율, 자본잉여금 비율로 퍼센트를 봤을 때 당연히 돈을 못 버니까 이 잉여금이 계속 마이너스로 결손금이 커지죠. 네, 자본금 비율도 네, 높은 편이죠. 보통 자본금 비율이 한 7% 정도 많아봤자 7%, 뭐 6% 이러거든요. 네, 29%, 36%, 32% 되니까 높은 편이죠. 자본잉여금이 높죠. 이 회사가 2003년에 상장했나요? 꽤 오래된 회사인데 아직까지도 네, 회사의 곳간에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네요.
뭐 그래도 자본 잠식률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은 정상이긴 한데 약간 위태위태하죠. 마이너스 193%니까 약간 위태위태한다. 잉여금 네 그럼 마이너스죠. 그냥 마이너스 봅시다. 현금 흐름표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돈을 어디서 계속 차입을 해야 되겠죠. 여하튼 뭐 보셨다시피 그나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죠. 재무 상태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고 연간으로 봐도 그렇고 분기로 봐도 그렇고 다 안 좋죠.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게 이거는 버틸 수 있긴 하겠다. 그나마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네. 자본과 부채 비율. 그래서 자본이 좀 더 많다는 거, 부채 비율보다. 이것은 그나마 뭐 이 회사가 현재까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보셨다시피 회사란 것은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윤이 이익이 안 나고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투자하기가 만약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성으로밖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 이상은 아니죠. 재무가 안 받쳐주는데 보통은 그 제조업이라든지 이쪽은 다 대부분 재무가 받쳐주거든요. 재무가 안 받쳐주는 데가 어디냐면 의약바이 쪽.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재무가 안 받쳐주긴 하죠. 근데 그래도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제조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데는 특히 이 회사는 저거잖아요. 원래 EM 플러스는 2차 전지와 소방차, 특장차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은 원래 돈이 생명인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생명인데 그러면 캐시카우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보셨다시피 뭐 버는 게 없죠. 그래서 좀 그래요. 재무로만 본다면 좀 투자하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럽고 많이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신다면 뭐 테마성이겠죠. 재료 관점으로 하는 건데 재료는 제가 정밀하게 더 분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아까 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영역을 넓힌 거잖아요. 확장한 거잖아. 기존에 소방차, 특장차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니켈 강산을 인수를 하면서 또 그게 연결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으로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인 거고 지금은 투자의 입장이잖아요. 투자의 입장인 거고 근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내기는 어렵지.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긴 하겠죠. 우선은 뭐 재무 관점으로는 좀 말씀드렸는데 뭐 재무는 더 이상 제가 뭐 더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지금은 그냥 뭐 차트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뭐 재무로는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차트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그 EM 플러스가 하락을 했잖아요. 음, 하락을 하게 되면 반등이 나와요. 이건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하락했잖아요. 오늘 특별하게 특히 하락한 게 마이너스 6.54%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아마 뭐 조만간 나오긴 하겠죠. 조만간 뭐 나오긴 하겠는데 근데 그것도 기술적 반등 해봤자 어차피 이거니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약세 추세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하지만 뭐
최근에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뭐 떨어지다 보면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반등을 얘기하면서 이 종목을 우리가 분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EM 플러스를 재무 관점에서 한 번쯤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금양이란 종목도 좀 살짝만 대조해드렸죠. 네, 요 정도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네, 여기까지 할게요.